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전격 취소됐는데요. 연구진들은 밤새도록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발사 여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삼진 이마경 기자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취소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진들은 밤새도록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이 최종 결론 여부는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발사관리위원회 이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 이마경 기자, 내부에서는 오류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럼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발사 우주로 향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연구진들은 밤새 통신 오류를 잡기 위해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오전 11시 이후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가 해결됐다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오후 6시 24분, 그러니까 어제보다 하루 늦춰서 누리호가 우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고정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장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브리핑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연구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샘 작업을 하며 고생했는데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까? 네, 누리호 내부에는 원활한 연료 분사를 위해 헬륨이 주입됩니다. 이때 생기는 압력을 빼주는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연구진들은 해당 밸브가 수동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 제어하는 지상통신 장비 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섰는데요. 엄빌리칼에 전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고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브리핑에서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처럼 들리진 않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안에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발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의 리허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누리호가 지금 현재 기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점검을 계속했는데 향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누리호의 길이는 47m로 높이가 아파트 15층 정도에 해당합니다. 무게도 17톤이나 나가는데요. 육중한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 3단이 단단히 조립돼 있고 또 세웠을 때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경우에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한 기밀이 벗겨지거나 또 빗물이 새는 것을 막는 방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외부에 세워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발사 10분 전부터 작동하는 이 자동 운영 모드 전에 이 문제가 발견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누리호는 오후 6시 24분에 발사하기로 돼 있었죠. 발사 2시간 30분을 앞두고 연료와 산화제가 누리호에 충전됩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 3시간 전에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자동 운영 모드 피에로는 10분 전에 컴퓨터에 의해서 발사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인데요. 연료와 산화제가 충전돼 있는데 피에로에서 오류가 생기면 해결하는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추진제가 채워져 있는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대로 누리호를 세워둘 수가 없고요. 또 이 때문에 산화제는 자연 기화, 즉 알아서 날아갈 수 있는데 연료는 기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요. 또 유증기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만약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연료와 산화제를 제거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런데 이 누리호 3단에는 실용위성 8개가 탑재돼 있잖아요. 자, 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누리호에는 카이스트가 240억 원을 들여 만든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 발사의 중요한 손님인데요.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우주에서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충전하고 있어야 하는데 발사가 늦어지면서 누리호 3단 로켓에서 우주를 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경우 일주일 정도는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발사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주 임무는 이 차세대 소형 위성을 550km 상공에 띄우는 건데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방전된다면 어쩔 수 없이 누리호를 다시 눕히고 위성 전력 충전을 해야 합니다.
자, 지난 2차 발사에서 누리호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이 됐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발사가 엿새가 늦춰졌는데 다시 눕혀 충전을 해야 한다면은 그만큼 더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현재 예비일은 오는 31일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31일 내에는 조립동 다녀오는 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과 우주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예비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태풍 마와르까지 북상 중이어서 더 미뤄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예비일을 넘겼을 때는 고려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발사 시각을 기존 오후 6시 24분에서 다른 시간으로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황혼 여명궤도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발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오전 중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발사관리위원회가 상황을 다 점검한 다음 오후 6시 24분에 곧바로 발사를 재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진전이 없다면 발사 일정은 어쩔 수 없이 미뤄집니다. 발사 6시간 전부터 고압 탱크 충전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통신 이상 등 소프트웨어 문제만이 아닐 경우엔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내려와 조립동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자, 임 기자,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을 만나봤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발사대에서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합니다. 손을 들면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삼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땅에서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하기 전에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왜 이제서야 문제가 나왔냐 당황스럽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연구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누리호를 설계하고 개발, 또 운영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것이란 신념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행착오가 우리 기술을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예, 들어보니 잠시 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 아침에 있었던 만큼 발생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돼서 누리호가 오후에는 우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